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트입니다. 오늘 시장도 약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금일 1%대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리게 되면 일단 530포인트 그리고 언더슈팅까지 528포인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중 526.6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게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느냐 아니면 오늘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지지해주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반등이 이 자리대가 또 깨지게 되면 510포인트대까지도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깨지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요. 여전히 박스입니다. 박스로 진행될 것이고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까지는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홈센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2,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홈센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홈센터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네요.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난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고 있고 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복귀를 시켜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라는 거, 즉 하락 추세대로 좀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수가가 2,600원입니다. 최근 5월 하순경이죠. 5월 28일 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자리대 혹은 그 다음날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2,300원 라인대가 깨지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 약간의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즉 2,400원 자리대를 안착을 시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즉 2,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2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발생을 했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다시 늘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이 오게 되면 한 2,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300원 이탈 시는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가 63,600원에
15%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삼성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3,600원. 63,600원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비중이 15%입니다.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삼성 SDS를 연내 상장하겠다라고 했고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삼성 에버랜드도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금일 삼성물산, 삼성 SDI, 제일모직, 삼성카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자리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결국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약 한 42,000원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로 좀 올 수가 있는데, 일단 박스권역을 탈피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일단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밀려 내려옵니다. 결국엔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를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났었죠? 여기서 삼성 SDI는 제일모직이랑 합병 얘기가 나면서 갭이 동반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바닥을 지지해주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카드 한번 다시 볼게요. 삼성카드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마디째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8,000원 이하권역으로 일단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37,000원대 중반 이 자리대까지 왔을 때 15%이시니까 약 한 15%를 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38,000원 부근에 그러면은 약 평균 단가가 한 5만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뜨리고 난 다음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에버랜드에 대한 얘기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일단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재료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군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좀 롱텀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삼성 그룹주들 자체가 올 하반기에 이슈거리로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ETF 상품이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 의견보다는 38,000원 이하권으로 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 연말 정도까지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차바이오텍이네요. 18,200원입니다.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차바이오텍. 자, 차바이오텍이 18,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기업이 분할을 하고 다시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 분할한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지만, 차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점 하한가죠. 자, 차디오스텍 같은 경우 점 하한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네이버를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를 보게 되면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한국콜마가 있을 거예요. 한국콜마를, 코스맥스죠? 자, 코스맥스 한번 볼게요. 코스맥스를 보더라도 기업이 분할하고 난 이후에 올랐다가 빠졌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디오스텍은 하한가니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잡고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수급적인 변화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괜찮을 것 같은데 20%입니다. 손절 라인대를
17,0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있게 잡아야 되는데,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게 된다라면, 17,500원 자리대네요. 17,500원 자리대가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이 종목 1차적으로 하면 19,000원 언저리가 1차 저항 자리대가 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9,000원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1차 저항 자리대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21,000원 정도까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네요. 35만 7천원에 20%입니다. 계속 내리막인데, 어찌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포스코 한번 볼게요. 35만 7천원입니다. 자, 35만 7천원 자리대. 요게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횟수로 한 2년 정도 이상 좀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35만 7천원 20%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지수는 밀려 내려올 만큼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대죠. 29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 지속적으로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입니다. 과거에 26만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맞다라고 봅니다. 포스코가 나름대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옛 영광을 누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적어도 뭐 1, 2년 정도는 옛 영광을 누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지금 유행하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시대가 경기 민감주, 즉 굴뚝주들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컨텐츠라든가 이런 서비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혹은 내수 쪽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좋아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아래 꼬리 달고 기술적 반등의 좀 흐름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져갈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피보나치 조정대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보게 되면 지금 자리대가 61.8%대예요. 약 한 28만 8천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지켜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가닥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30만원 위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보유를 해보는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20%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네요. 61,200원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대한유화. 자, 61,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매수 잘 하셨네요, 일단. 매수를 잘 하셨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자리대가 나와 있죠. 그죠? 61선 자리대를 지금 저항 자리대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조금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매도해야 될 구간을 단기적으로 끊어주는 전략이 좋겠구나. 상승을 하더라도 이 폭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들을 넘어섰으니까 65,000원 라인대가 깨지면 조정을 좀 받겠죠. 그죠? 그럼 65,000원 자리대가 이탈되면 익절을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7만원에서 71,000원 이 자리대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링네트네요. 5,460원. 70%. 자꾸 빠지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링네트 한번 볼게요. 링네트가 5,46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4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급이 그다지 뭐 썩 좋은 부분들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잘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쭉 보니까 실적이 뭐 그래도 적자는 아니네요. 적자는 아닌데
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네요. 당기 순이익은 좀 늘어났고요. 그런데 어떠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점 자리대를 깨지면 안 됩니다. 4,400원 라인대가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었죠.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으니까 이 박스권이 이탈되면 그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것들은 다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요. 다 밀려 내려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한 5,100원대 정도? 5,100원대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적게 난다면 5,000원. 5,000원에서 5,1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70%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형 ENC네요. 삼형 ENC 9,620원. 30%. 삼형 ENC를 한번 봅시다. 삼형 ENC를 보시게 되면 9,620원짜리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죠. 근데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지면, 저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이네요. 많이 빠지면 약 한 7,5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고점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에 징후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로 밀려 나왔고 지금 언더슈팅 자리대인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약 한 9,300원, 9,400원 요 자리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점 깨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네요. 10만 1,000원. 3년 넘게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삼성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올라갔다가 밀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형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고 적게 보면 이렇게 밀려 올라왔다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58,000원지 자리대까지 일단 깨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글쎄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지 안 올지는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기랑 어디랑 합치고 어디 또 분사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쉽게 판단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손실이 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적어도 8만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도 상당히 좀 걸릴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 의미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이네요. 68,200원입니다. 68,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효성을 한번 봅시다. 효성이 68,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박스로 일단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 전고점짜리대를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박스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6만원 초반에서 7만원대 중반 이렇게 좀 빡센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중기 추세대가 이탈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3거래일 이내, 오늘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 이내로 66,000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세가 인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안 그러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저라면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고 나서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제 매도 후에 지지 과정을 보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이네요. 18,300원. 20%. 자, 오이솔루션 한번 봅시다. 오이솔루션을 보게 되면 18,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여전히 박스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16,000원에서 뭐 2만원 언저리 요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좀 버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들을 보세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한번 현대로템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61선 못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낮아지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서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평 수렴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갖고 있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밀려 내렸다가 지금 바닥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방 경쟁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루하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매도 포지션 좀 잡아보시고요. 요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 19,000원대 중후반권역 요 자리대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때 결정을 내려도 늦진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이컨텐트리네요. 3,860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이컨텐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이컨텐트리가 3,8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8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하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절반 정도가 나오겠죠? 4,100원, 4,150원 요 자리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삼성하고 또, 죄송합니다. 삼성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 쪽이 아니라 홍라이 여사 쪽이죠? 이쪽에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차트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더 주고 사더라도 매수가 조금 뭐 4,100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끊어주는 전략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봐도 충분히, 매수했던 가격에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드니까요. 그렇게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빙그레네요. 96,500원. 20%입니다. 자, 빙그레 한번 볼게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그레가 왜 올라갔을까요? 빙그레가 올라갔던 게 중국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우유 판매가 겁나게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주춤하죠. 그 이상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 이상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지고 나와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해 볼 부분들은 저가까지 갱신했다라는 얘기예요. 61,500원 요 자리대 81,500원이죠. 요 자리대가 저점 라인대인데 이걸 깨고 내려왔습니다. 낙폭 과대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더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죠. 좀 더 밀릴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74,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96,500원, 96,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자리대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중기적으로 8만원대 중후반권역까지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최근, 즉 6월달 들어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흐름이 나오는 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차별화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서 뇌동매매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은 금일부로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즉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 갖고 계시다면 이미 손절 라인 때 늦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540포인트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가게 되면 뭐 550짜리 때도 갈 수 있겠지만 대충 보면 한 54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 자리대까지 일단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되느냐 지지되느냐, 만약에 이탈되면 많이 빠진 500포인트대 초반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지가 되게 되면 이제 추세 이격 좁히기 과정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있게 좀 보시게 되면 아마도 편안하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좋은 날 올 거니까요.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다기보다는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